네, 유현채의 시사공감 오늘의 마지막 4부 순서입니다. 세계를 보는 장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 일본도 네. 상당한 후폭풍을 겪는 것 같아요. 일본 재무성이 일본의 한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런 통계를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자영역 시대에서는요, 어느 한쪽만 피해보기는 사실상 힘든데요. 일본 재무성이 무역 통계 9월 달 걸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일본의 한국 수출액이 4,028억 엔 기준으로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가량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9% 정도 감소했고요. 일본은 9월 달에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1,514억 엔 흑자를 올렸습니다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간보다 25%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일본 정부가 올 7월 시작한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8월 달에 8.2% 빠졌고요. 이제 9월 달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맥주가 포함되는 식료품 수출액이 8월 달에 무려 40% 넘게 감소했고요. 네. 9월 달에는 62% 넘게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유기화합물 수출은 25% 가까이 줄었고요.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은 56% 가까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일본차 구입 기피 영향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회계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준했었을 때 무역 수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8,480억 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국가별로 봤더니 중국과 교역액이 가장 큰 적자를 받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미국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 차원에서 맨 처음 나선 것이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장 타격이 컸던 브랜드가 일본을 대표하는 의류 업체 유니클로였습니다. 자, 유니클로 회장 이러다가 일본이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자를 또 모독하는 이런 광고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또 최근에는 깜짝 세일까지 하면서 매출이 다시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유니클로가 지난 15일 날 우리나라 국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광고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98살의 패션 컬렉터 백인 할머니와 13살의 패션 디자이너 흑인 소녀가 영어로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이 소녀가 할머니에게 스타일 정말 좋으신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 기억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본 광고에서는 옛날 일은 잊어버렸어 라는 자막이 달렸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오래된 일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소녀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이렇게 자막이 붙은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광고는 80년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 광고에서만 유독 80년의 문구를 썼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80년 전이면 1939년인데 일제강점기 당시였고 일본은 그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국민징용제를 제정해서 강제로 군인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켰던 그때였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유니클로 측에서 이 해당 광고를 내렸습니다마는 해명도 길게 했어요. 네, 일단 어제부로 해당 광고는 다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특정 국가나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광고가 아니고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글로벌 광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 등장하는 98세 할머니 그리고 13살의 흑인 소녀 역시 실제로 패션 콜렉터이고 13살짜리 소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두 사람의 나이 차를 고려한 자막일 뿐이었고 국가나 역사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기업 방침상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사안이나 신념, 단체,
그 어떠한 연관관계도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또 기업 간에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한일 관계. 자, 이번 주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지금 양국 관계 개선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만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아베 신조 총리가 무려 50여 개국 대표들과 연쇄 마라톤 회담을 하고요. 그 가운데 24일 오전에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선포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각국 대표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도쿄에 있는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과 만나서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했고요. 오후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와는 24일 오전에 아베 총리가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현안이 산적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해결의 물꼬를 틀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양측이 만나는데 평양선 대화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미래를 가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전 세계의 뉴스메이커라고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자, 네. 전 세계 뉴스가 항상 그의 입을 주목하는데, 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열겠다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고요. 네. 왜 입장을 갑자기 바꿨을까요? 좀 사실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라면서 굉장히 좀 적대감을 표시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6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G7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등 다른 장소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도랄 리조트에서 G7 정상회의 출전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접하고서는 깜짝 놀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호텔 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자리를 불러올 좋은 기회를 받고 그래서 좀 깜짝 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자신 리조트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자신의 위치를 헛갈렸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누가 들어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비즈니스맨이다. 뭐 이렇게 대변한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측근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멀베니 대행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도 한두 번이 아니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서버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 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멀베니 대행이 그래 그 문제를 언급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자 미국 쪽에서 원래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 원조를 해주게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기로 봉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한 러시아 스캔들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가 깊은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도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좀 더 관련돼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걸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너무 외국에 의존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니냐
권력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없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군사건조를 불이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알려진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나중에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실수인지 또는 의도적인지. 진담인지. 네. 자, 보통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경우에 일련의 이 발언 실수 이런 걸 접하면 트위터로 당신 오늘 해고야 뭐 이런 사례를 네.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백악관 내에서 멀베니를 쫓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조사하기 전에 그 전부터 멀베니 비서실장 대행을 축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러드 쿠시너 선임 고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비롯해서 백악관의 고위 보좌관들이 지난달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탄핵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멀베이니 대행을 쫓아내고 후임자를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 2명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멀베이니 대행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역시 백악관에서 나갈 방도를 찾고 있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이 존 켈리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일했습니다만 정식 실장 직함은 받지 못한 채 대행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멀베니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핵심 인물 중에 하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에게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부터 멀베니 대행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CNN 방송은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백악관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멀베니 대행 축출은 약간 유야무야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영국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렉시트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네, 결정에서 맞습니다. 다시 탈퇴로 다시 합의로 또 승인 유보로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영국 의회에서는 또 이 수정안 표결이 연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수정안을 합의했고요. 이걸 의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말 동안에 영국 하원 본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이행 법률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유보하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요.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 322표, 반대가 306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존슨 총리가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 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가 표결을 한 번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1일, 현지 시각 21일 날 다시 한 번 더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연장을 원하지 않은 존슨 총리는 이번 주 내로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게 이제 원래 생각인데요. 네네. 존슨 총리가 19일까지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유럽연합의 브렉시트를 알겠습니다. 연기를 요청하도록 이제 법이 마련돼 있어서 일단은 연기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 네. 21일이 지나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